지난 주말에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 내후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70년대생, 그러니까 40대에서 경제를 잘 아는 사람 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30, 40대의 결정적 외면을 받아서 선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 30, 40대의 관심을 끌고 세대교체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경제가 무엇보다도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의학적 코로나 바람이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엄습하게 돼 있고 지금 그 징조가 보인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40대 기술론이라는 걸 이제 5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이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대결할 야당 후보를 누구를 세우느냐 한 데 대해서 오리무중인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유인산 당수가 70대 초반이고 당의 핵심 주력을 장악한 분들이 50대 후반, 60대, 그게 특별히 도드라진 대통령 후보감이 없다. 그런 와중에 44살의 원내 총무 김영삼 의원이 40대 기술론을 치고 나왔습니다. 세대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야 박정희 후보하고 내가 당당히 대결하겠다. 모든 신문들이 아주 폭발적인 아주 관심과 인기를 김영삼 의원이 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일주일여 뒤에 나도 40대 기술론에 동참하겠다. 김영삼 의원보다도 4살 많은 48의 김대중 의원이 40대 기술론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지요. 5.16 군사정변 때 미국에 체류해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이철성 씨가 아마 그때 49살쯤 됐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나도 망명생활에 고생한 사람인데 나도 40대다. 이렇게 해서 40대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의 그 40대 기수는 그 뒤에 헌정사의 우여곡절을 겪고 40대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66세에 90년대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었고,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72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억 속에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40대 대통령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의학적인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경제 코로나가 오는 건 명백해졌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를 앞으로 맞게 될 것이고, 아마도 11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는 이 경제 문제가 크게 부상될 것이 명백합니다. 경제에 방점을 주고 대통령 후보를 찾는다 하는 것은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중요하죠. 경제가 원래는 경세재민의 준말이니까 경세재민, 국민을 먹이게 살리고 안 옮게 하는 그 전체를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협소한 의미의 무역, 무슨 통화, 재정,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경제가 국정 전반에 안 걸릴 리가 없습니다. 안보 경제, 미국하고 동맹관계가 삐걱거리면 그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오죠. 일본하고 관계가 나빠도 그렇고 중국하고 관계도 그렇고, 경제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국정 전반이 경제와 다 연결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국정 전반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은 그 경제 전문가만이 국정 전반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누가 대통령에 적합한가? 누가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직무 수행을 제대로 잘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경제의 기본
지식도 갖고 있느냐, 이런 순서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헌법 수호의 책임, 이런 일련의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실천자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모든 정책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광범위한 정책의 모든 것이 국민 통합 쪽으로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망한 얘기지만은 김영삼 대통령 이래 문민시대 대통령들이 그 취임사에서 밝힌 것 중에 대통령의 직무가 어떤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장 모범적인 답안으로 얘기한 대통령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날은 국민 통합의 신기원을 이루는 날로 기록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 직무가 어떤 것이란 걸, 헌법적 직무가 어떤 것이란 걸 딱 꿰뚫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똑같이 포용하겠다. 옳다. 셋째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옳다.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 사람 가운데도 능력이 있고 적성이 있는 사람은 주요한 자리에 삼고초려해서라도 기용하겠다. 옳다. 정말 저래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옳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앞에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딱 규격에 맞게 모범답안처럼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제가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죠. 100%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지킨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도 적임자는 필요한 자리에 삼고초려해서라도 기용해 쓰겠다. 거기에 경제 전문가를 찾아가 쓰는 겁니다. 이 정부의 경제팀, 저는 아주 불실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처 장관 자리에 앉은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담당 수석비서관들, 제가 보기엔 전부 적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임자를 찾아서 한다는 그거에만 충실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경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경제 전문가 중에 40대의 아주 유능한 경제 전문가를 골라내 가지고 대통령을 만드는 인큐베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넣어서 일정한 기간 키워서 그래요. 경제 전문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방법을 제대로 익혀서 이렇게 산출해내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스스로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경제에 대해 상당한 소양이 있고 전문가에서 소양이 있다. 그럼 그걸 기본으로 하고 대통령 자리가 어떻다 하는 걸 투철하게 이해를 하고 이걸 국민 속에 뛰어들어서 그래요. 자기의 소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부딪히고 좌절도 하고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익혀서 대통령 제목으로 커야지 40대 전문가에다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외피를 황홀하게 입혀가지고 꽃가마를 태워서 청와대에 들여보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들여보내면 백중백발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지요. 미래통합당이 할 일은 1년 10개월 뒤에 대통령 후보를 어떤 사람으로 뽑느냐 하는 것은 물론 경제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번 총선거에서 패인을 잘 분석해가지고 누가 국민의 이 마음을 다스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직무 수행의 그 방법에 누가 가장 건재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골라서 뽑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뽑느냐? 당원이 뽑고 국민이 주목해서 뽑는 것입니다.
그렇게 뽑았는데 경제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건 다행이죠. 경제가 국정에서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 이건 이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되겠다. 어떤 경제 전문가를 앉혀야 되겠다. 그 해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총선거에 크게 뒤처져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걱정의 말씀과 충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약간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사임하고 당헌 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되어서 8월 전당대회까지 권한대행을 행사하면 되는데 심재철 대표도 이번 국회 입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게 되면 그 원내대표 임기 개시와 함께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권한대행을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불행하게도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회 분위기 자체가 침울해지고 그래서 더더욱 당이 혼란에 빠진 인상을 주고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헌 당규 절차에 따라서 5월 29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안건에 관한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도 책임을 다하면 되면 그러면 21대 원내대표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니까 미리 뽑으세요. 당선자 대회를 열어가지고 21대 전반기 원내대표를 따로 빨리 뽑으십시오. 그래서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심재철 대표 그리고 새로 뽑힐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이 5월 29일까지는 공존하지만은 권한 행사는 29일까지 5월 29일까지 심재철 원내대표가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 뽑힌 21대 원내대표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그 원내대표는 미리 전당대회 준비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당대회 당헌 당규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이런 안을 만드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월 30일 심재철 원내대표로부터 원내대표 자리를 이어받고 동시에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되면 혼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 가능한 신 원내대표, 구 원내대표 이 체제가 5월 29일까지 동시에 유지되어 가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일체의 비상대권을 맡기자 하는 안이 상당히 우세하게 당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자신도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 임기에 제한을 두지 마라. 8월 전당대회도 약속할 수가 없다. 1년 10개월 뒤, 그러니까 내후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미래통합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때까지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당도 정비가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비상대권을 김종인 위원장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건 지나친 비상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국회의원들의 자율권을 완전히 이렇게 훼손하는 결과가 되고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헌법 8조에 규정되는 정당조항에 그러한 비상체제는 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 8조에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긴 시간을 국회의원의 자율권도 다 이렇게 억압해버리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정권을 휘둘러서 대통령 후보까지 생산하는 데 기여하겠다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고 그런 비상대권은 헌법도 용납하지 않고 실무적인 면에서도
곳곳에서 가다가 보면 혼란이 있고 부딪히고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5월 29일까지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국회 입성에 실패한 분들이 있지만은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여러분의 선거구에서 상대 후보와의 경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당의 불실에서 미래통합당 지휘부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쟁 대결에서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억울하게 입성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니까 그 안에 모두 모여서 수기하여 어떤 것이 패인의 요인인지를 백서로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조목조목 따져서 이것을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승계하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추스리고 일어서서 수기 과정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5월 29일까지 원내대표와 대표 권한 대행을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5월 30일부터 새로운 권한 대행 그리고 원내대표를 미리 뽑으십시오. 그리고 미리 뽑고 그리고 미리 21대 국회 당선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숙해서 수기해서 당의 진로, 전당대회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인원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어디서 어떤 혼란이 올 수 있습니까? 비상대권이 왜 필요합니까? 지켜보겠습니다.